1차 시에 이어서 2차 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환경에 대한 조직의 전략적 대응을 보고 있습니다. 자, 경영 전략에 따라 가지고 유리하게 환경을 변화시키는 전략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요거는 이제 권력적 우위에 서는 전략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권력 관계라는 것이 조직이 환경에 의존하는 정도와 또 환경이 조직의 산출물에 의존하는 정도의 좌우가 된다는 거죠. 상호 영향을 주고받죠. 권력 관계라는 것이. 예. 자, 환경의 의존을 최소화하면서 환경이 기관의 산출물에 최대로 의존하게 만드는 전략을 추진하게 되면은 우월한 지위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월한 지위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가치 있는 정보와 자원을 많이 가질수록 정당성을 인정받을수록 외부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차 시 학습한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직 환경에 대한 의존 강화 조건과 권력의 기초 요소. 페이지 126이죠. 6-1 표를 보게 되면은 조직 환경에 대한 의존 강화 조건과 권력의 기초 요소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의존 강화 조건에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강제력, 또 서비스 사용에서의 외부의 재량권 행사, 또 외부로부터의 다량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또 목표를 외부에 인가받아야 하는 경우, 대안 마련 시 외부의 부정확한 정보, 이럴 때 의존 강화 조건이 강화 조건이 강한 거예요. 그러나 권력의 기초 요소로 놓고 봤을 때, 자, 상대방을 강제할 수 있는 물리력이 있죠. 권력의 기초 요소는. 복종의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이 되고요. 양자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정보, 또 사회적 정당성, 매력의 원천으로서의 준거적 요인 등을 기초요소로 하고 있다. 자, 상대방의 특성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경우에 심리적으로 동일 체감을 가지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상대방의 의사를 수용하게 만든다. 이러한 요인을 준거적 권력의 원천이라고 한다고. 준거적 권력의 원천. 환경에 대한 조직의 전략적 대응을 봤을 때 첫째가 권위주의 전략입니다. 조직이 자금과 권위를 독점,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고 조직이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권력을 사용하는 권위주의 전략이죠. 또 다른 조직의 활동을 감시, 감독하고 제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외부 조직이 교환 조건에 응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전략, 바로 권위주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명령 수능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고 명령에 순응하더라도
형식적인 것으로 그치고만은 문제점이 또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 정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략이 바로 권위주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권위주의 전략에 이어서 경쟁 전략을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조직과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세력을 증가시켜 가지고 서비스의 질과 절차 등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조직 내 충분한 내적 자원이 있어야 되는 가능한 사람으로 말하면 내공이 있어야 되죠. 클라이언트의 선택을 넓혀주고 경쟁 전략은요, 질 높은 서비스를 받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친절한 서비스, 충분한 내적 자원이죠. 전문성이 높은 서비스, 예, 충분한 내적 자원이고요. 안정한 서비스, 안정적인 서비스, 충분한 내적 자원을 얘기합니다. 이 경쟁 전략은 성공률이 높은 클라이언트만 받아들이고 사회계층이 낮은 클라이언트는 거부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쟁적으로 서비스의 중복과 자원 낭비가 발생할 수 있는 또 단점이 있죠. 전략입니다. 계약, 연합, 흡수 있는데요. 계약은 뭐예요? 두 조직 사이의 서비스의 교환을 위해서 협상된 합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사회 서비스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서비스 경우 같은 경우 또 연합은 뭐예요? 자원의 혜택과 서비스 제공에서 비슷한 입장의 기관들이 상호 제휴하는 전략을 연합이라고 하고 흡수는 뭐예요? 과업 환경 내 주요 구성직들의 대표자들을 지도층이나 정책 수립 기구에 흡수시켜가지고 조직의 안정성을 높이고 위협을 피하는 것이죠. 흡수. 합법성과 지지성을 확보를 위해서 흡수시킵니다. 환경위원회의 클라이언트 또는 지역주민 대표 등을 참가시키는 흡수 방법이 있습니다. 협력 전력은 계약, 연합, 흡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있죠. 방해 전략.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쟁적 위치에 있는 복지 조직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세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이죠. 자, 의도적으로 타 조직의 자원 생산 능력을 위협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상대의 양보를 얻어내 가지고 권력 관계와 종속 관계를 바꾸려 하는 것입니다. 방해 전략입니다. 이러한 방해 전략에는 조건이 있어요. 정당한 욕구를 묵살을 하거나 방해 활동이 실패하더라도 손해볼 곳이 없는 경우에 방해 전략 씁니다. 손해볼 곳이 없다. 또 상대 조직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상호작용이 불가능할 경우는 방해 전략 씁니다. 이 조건을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직 문화의 개념과 중요성에서 조직 문화의 개념 보겠습니다. 문화입니다. 문화. 가치, 규범, 신념 등과 행동 패턴을 같이 하고요. 일정 시간에 일정 집단을 위해서 작용하는 공식적, 집합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의 체계가 문화입니다. 상징, 언어, 이념, 신념, 의식, 전통 등 조직체 개념의 총체적 원천을 문화라고 합니다. 컬처. 문화를 살펴봤으니까 조직 문화는 뭔가요? 조직 구성원들의 가치나 규범, 신념 체계로 구성원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행동 패턴을 결정짓는 기본 요소를 우리가 조직 문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직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로서는요, 첫 번째, 전체적인 존재감이 있어야 돼요. 전체가 그 부분들의 합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전체적인 존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역사적으로 결정된 것이에요. 조직의 역사를 반영하고, 세 번째로 인류학자가 연구하는 것과 대상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의식 상징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네 번째가 사회적 구성물,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만들고 보존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변화시키기 어렵다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조직 문화의 중요성과 기능을 보게 되면요. 첫째, 조직 내 여러 과정에 영향을 주지요. 관행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관행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 디시전 메이킹이 관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둘째는 조직이 통합을 시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이한 특징을 지닌 조직이 통합하는 경우에 진정한 내부적 통합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 상이한 경우에 상이한 특징 어렵다. 셋째는 조직의 정책 및 전략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책 담당자의 관점을 제한하거나 저항 세력을 형성시키는 경우가 있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 넷째는 조직의 성과와 관련이 있어요. 조직 문화가 있으면 높은 성과가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겠죠. 적응성 중심의 조직 문화와 일관성 중심의 조직 문화로 봤을 때 적응성 중심의 조직 문화는 동태적인 환경, 복잡한 기술 등에 적합하죠. 동태적이어야 돼요. 적응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나 일관성으로 쭉 나가. 이럴 때는 안정된 환경, 과업의 표준화, 단순한 기술 등 시스템에 더 적합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직문화의 중요성과 기능에서 스미리치의 조직문화의 기능과 역할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직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정체성을 전달해 준다. 정체성이 있어요.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돼요. 조직 구성원들에게 아이덴티티를 전달해 주고 또 이런 조직 문화는 자기보다 큰 어떤 것에 대한 몰입을 촉진시켜줘요. 또 조직 문화는 사회적 체계의 안정성을 증진시켜주죠. 또 조직 문화는 행위를 안내하고 형성시키는 감지 도구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에서 첫 번째 파스칼과 피터스의 7S 모델이 있어요. 7S 모델이죠. 보세요. 자, 상호 다 어떻게 돼요? 서로 따로 떨어져 있어요. 연결이 돼야 돼. 조직 문화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 행동 관리 스타일에 여기에 관리 기술, 또 구성원, 또 공유 가치, 제도, 절차, 구조, 전략 서로 다 얽히고 설키고 영향을 주고 받까지 7가지 모양이에요. 응? 스타일, 스텝, 스킬, shared values 공유 가치죠. 또 strategy 전략이죠. 시스템, 또 structure 이렇게 파스컬과 피터스는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를 7S 모델, 7S 모델 모형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잘 유념해서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파스칼과 피터스의
7S 모형인데요. 첫 번째가 조직체 환경이죠. 뭐요? 조직 문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외적인 요소가 뭘까요? 여기 나와 있죠. 제품이나 경쟁사나 고객 등이 이 조직 문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소입니다. 이 조직체 환경이라고 합니다. 조직체 환경. 또 두 번째 기본 가치가 있죠. 조직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나 신념으로 바로 조직의 기본 가치는 조직 문화의 코어, 핵심이에요. 세 번째 중심 인물을 보게 되면 기업체 창업자나 전문 경영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구성원들의 본보기가 되는 역할, 바로 중심 인물입니다. 중요하죠. 조직체 환경, 기본 가치, 중심 인물, 이렇게 또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가 바로 의례와 의식입니다. 중요하죠, 이거. 조직 내 일상생활에서 체계적으로 또는 행사로서 행해지는 관례가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규칙적으로 지켜나가는 관습 또는 행동을 의례와 의식이라고 봤고요. 다섯 번째로 문화적 네트워크를 볼 수 있어요.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조직의 가치와 중심 인물, 신화의 전달, 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적 네트워크를 무시 못한다는 얘기죠. 조직문화의 구성요소, 파스칼과 피터스의 치대성 모형, 계속 이번 차시는 이렇게 맞추고요. 이어가지고 3차 시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